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깊은 성찰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0대, 70대를 지나 이제 8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가 만약 다시 60세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웃음,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부양했으며 사회적으로도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80대에 접어들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은 그런 외적인 성취보다는 삶의 작은 순간들, 관계의 깊이,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받은 상패나 모아둔 재산보다 가족과 함께했던 소소한 식사 시간, 친구들과 나눈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느낀 고요한 평화가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60대라는 나이는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의무는 줄어들지만 아직 체력과 건강이 남아있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다음과 같이 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80대의 제가 60대의 저에게 전하는 간절한 조언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노년을 더 의미 있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건강에 더 투자하겠습니다. 60대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아직 20년, 30년의 삶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70대 중반에 심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만약 60대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을 유지했다면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많은 재산과 성취가 있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또한 식습관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과식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실천해 본 것 중에는 8시간 식사법도 있습니다. 하루 중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물과 무가당 차만 마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적응한 후에는 소화도 더 잘 되고 에너지 레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길 권합니다. 음식의 질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60대 후반부터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 먹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공간이 없으시다면 베란다나 창가에서도 상추, 파, 바질 같은 채소를 키울 수 있답니다. 식물을 가꾸는 과정 자체가 좋은 운동이 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작은 문제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70대 초반에 발견한 고혈압은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다면 약물 치료 없이도 조절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건강 검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는 피하고 가벼운 책 읽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60대부터 꾸준히 건강에 투자한다면 80대 이후에도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체력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 사회 활동과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못한 것입니다. 첫 걸음마, 첫 운동회, 졸업식,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일에 몰두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매주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꼭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만남이 쌓여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나중에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저희 큰 아들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 정도만 만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화상통화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마저도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면 더욱 의식적으로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자녀들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보면서 가족 관계는 꾸준한 관심과 대화가 없으면 언제든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이때 부모의 역할은 강요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다리며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은퇴 후 처음 2년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그 관계에 더욱 정성을 쏟겠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서로의 변화와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건강 문제, 일상의 소소한 불편함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은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함께 나이 드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위로와 지지가 됩니다. 제 경우 대학 동창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 얘기, 자녀 자랑 같은 것들이 주제였다면 이제는 건강 문제나 노후의 고민, 때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와 함께 세대 간 소통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줍니다. 손주들뿐만 아니라 젊은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청년들과도 소통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통공예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는데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체감하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에서의 친밀감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 즐기고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때로는 그냥 침묵 속에서 함께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이러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기억하세요. 셋째, 새로운 취미와 배움에 도전하겠습니다. 60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직장에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라고 미뤄두었던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는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악기 하나를 배우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혹은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미루었던 피아노나 기타를 배워보겠습니다. 음악은 노년의 삶에 큰 기쁨을 줄 수 있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76세에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관절도 아프고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해 좌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이제는 간단한 곡은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악기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처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집중하세요. 처음부터 잘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자신을 위한 취미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어 학습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7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외국 영화나 책을 원어로 즐길 수 있게 되었고 해외여행에서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을 들으면서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언어 공부는 또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완벽한 문법이나 발음보다는 소통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회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문화센터나 온라인 강의, 언어, 교환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도예, 원예 등의 창작 활동도 추천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손의 소근육을 사용하게 하여 뇌 활동을 촉진하고 완성된 작품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원이나 바닷가에 앉아 풍경을 그리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작은 디테일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일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많은 정보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과 인터넷 활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사용법을 배우면 가족들과의 연락도 더 쉬워지고 다양한 앱을 통해 생활의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제 주변의 한 어르신은 75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는데 전통 요리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도 좋은 취미 활동입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매년 봄이면 꽃 구경을 위해 지방의 작은 마을들을 방문하는데 이 여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인 이 시기에 배움의 깊이와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재정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재정적인 불안정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이미 은퇴를 했거나 곧 은퇴를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남은 인생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 당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긴 수명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질 위험성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먼저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이나 카드 빚과 같은 부채는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부채를 상환하고 재정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은퇴 전에 갚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노년기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퇴 후의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가 활동이나 의료비 증가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세세하게 계산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 준비를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구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설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고 자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 세금 계획 등은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 지출 계획도 세워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충분한 의료보험과 비상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75세에 예상치 못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의료보험과 비상금이 있어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분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특히 치과 치료나 보청기, 안경과 같은 의료기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거 환경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집이 노년기에도 적합한지, 계단이나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고려해보고 필요하다면 더 편리한 환경으로 이사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70대 초반에 2층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이것이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집 근처에 병원, 마트, 공원 등의 편의 시설이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이나 상속 계획 등을 미리 세워두면 나중에 자녀들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제 재산과 보험, 중요 서류의 위치와 내용을 미리 알려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쉽지는 않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의 혼란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 투자, 상속 등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노년기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기반입니다. 60대에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나중에 재정적인 걱정 없이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